아베 신조가 돌아왔습니다. 각종 비리 스캔들과 건강상의 문제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며 다시는 못 볼 것으로 보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돌아오자마자 상황 행보를 보이며 일본 우익들의 정신 나간 행보가 다시 한번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변국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만약에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 규정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정부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검찰로부터 또다시 면죄부를 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퇴임 후 행보를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텔 측이 전야제 비용을 할인해 주었으며 이것이 불법적인 기부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지검은 부당한 비용 할인의 증거가 없다며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혐의 불충분, 무혐의 등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숱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회장에 취임하는 등 활발한 퇴임 후 행보를 보여왔지만 도쿄지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정치적 구심점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그동안 그를 올가매던 고삐를 풀어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의 자명에서 벗어나 활동 재개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자민당 니가타현 연합회 주최 행사에서 목숨 걸고 항공 자위관들이 긴급 발진을 위해 비행에 나서는 기지 옆에 자위대는 헌법 위반이라는 간판이 서 있다.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범죄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자위대가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미국 양심의 호소 재단이 주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시덥지 않은 자랑질을 늘어놨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공개하는 등 SNS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아베 신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비리, 스캔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정권이 위기의 직면에 흔들리자 일본 정계에서는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에 대해 올 9월에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응답자가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당장 그만뒀으면 한다는 응답자 12%까지 더하면 약 60%가 스가 총리의 연임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아들이 근무하던 위성 방송업체에 총무성 공무원 접대 등 주변 인사들의 각종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약 45분간 회담했습니다. 그는 아베 전 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달 방미를 앞두고 8년간 정권을 맡았던 아베 전 총리와 이런저런 내정, 외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스가가 위기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와 사실상 상황 역할을 하는 것을 내외에 알린 셈이 되었습니다. 아베와 스가의 회담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10월 임기가 만료
기조되는 중의원 해상과 총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언론을 통해 한층 더 안정적 정권을 확립해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재임을 노리며 앞으로도 상황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스가 총리가 아무리 인기가 없다지만 그와 총재직을 겨룰 만한 뚜렷한 경쟁자도 딱히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총재 선거 당시 3파전을 이루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패배 후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나 당내 기반이 약합니다. 앞으로도 아베 신조의 입김은 일본 정권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아베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일본 내에서 극우 성향의 일본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가와사키시에 있는 다문화 교류시설 만남관에 협박장이 잇따라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아다치구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본인 혐오를 용서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보낸 편지에는 돼지들에게 최대의 천벌이 내리기를 바란다, 조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에서 나가라는 협박성 글이 14번에 걸쳐 쓰여 있었습니다. 만남간에 이와 같은 협박장이 날아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도 전직 가와사키시 공무원이 협박성 엽서를 보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역사 왜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계승하지만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 종합교과서 중에 군의 강제성을 연상시키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고노다마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2007년 3월 16일 질문주의서 답변에선 위안부 관련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원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안부 역사 왜곡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최근 일본의 반발로 2016년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물의 등록 가능성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세계 기록 유산 등록을 무제한 보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7일부터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가 개정안을 승인하면 2016년 이후 5년 만에 등록 신청을 재개할 계획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기록유산은 해당 국가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유네스코 사무국이 신청안을 게시하면 다른 나라가 최대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신청하고 등록 과정에서 가맹국의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계 국가들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케이 신문에서는 이번에 유네스코 개정안에는 이의를 취하하지 않는 한 등록을 보류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일본이 이의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위안부 등록은 사실상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 유네스코가 위안부 문제를 동결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자료는 이미 2016년 등록을 신청해 놓은 사안으로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케이 신문에서는 가맹국 사이에서 위안부 관련 자료도 개정안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누군지도 모를 외교 소식통에 헛소리를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페페TV야, 한쪽에서는 위안부 역사 왜곡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치 태권도 할 거 없이 죄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고, 이러다가 방심할 때 훅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영토까지 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화상회의를 열어
앞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소해 헬기 사업, 광개토 배치 사업 등의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아파치급 공격 헬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역량과 대북 억지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군은 2012년부터 2021년간 약 1조 9천억 원을 들여 미국 보잉의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을 36대 들여온 바 있고,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3조 1,7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종은 1차 사업 때 선정된 아파치 가디언이 이번에도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2028년이면 가디언 아파치급 헬기 보유 대수 전세계 3위 국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까지 더하면 한반도에서는 100대 이상의 아파치 헬기가 한반도를 수호하게 됩니다. 2028년까지 3조 9,200억 원을 들여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도입하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탄도미사일 대응 및 대잠 작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 중 첫 번째 구축함은 올해 2월 건조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후속함 건조 계획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2,000파운드급 GPS 유도폭탄 4차 도입 사업과 K1-E1 전차 성능 개량 사업, 소해헬기 국산화 사업, 해상용 근접 방어무기 개발 기본 계획도 의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은 올해부터 2038년까지 1조 3,460억 원을 들여 조종수 열상 조준경,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 등 신형 체계를 더해 전차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6해공 모두 새로운 장비를 들여 대한민국에서 짱돌 하나 못 가져가게 철저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이 오사카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C19 확진자 발생 인원을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데 서일본의 중심지인 오사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성화봉송도 오사카에서는 중단하고 건너뛰기로 했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사카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일본 정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눈치 없는 오사카 때문에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 폭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부터 C19 신규 확진자가 23일째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사카에서의 확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사카가 문제라며 눈치를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사카 때문에 도쿄올림픽 개최가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가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사카시의 성화봉송을 중지해야 한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C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사카부의 행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오사카의 성화봉송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한 오사카, 효고현, 미야기현에 대해 확산 방지 비상대책을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뿐 아니라 이와테현과 오키나와현도 연일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베시는 병상 사용률이 96%를 넘어서고 있어서 의료 붕괴를 선언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오사카가 성화봉송을 중지하면 줄줄이 중지할 지자체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일 오사카는 역대 최다인 7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 더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무라는 기자회견에서 더 큰 문제는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증 환자 병실이 84.1%를 채우고 있다. 조만간 의료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음식점 등은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할 도쿄는 6일 신규 확진자가 399명이 발생했고 변이 바이러스는 17명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숫자가 늘어나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하고 올림픽 개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사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것 같다.
요시무라 지사는 TV에 그만 나오고 빨리 방역 대책을 세우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시무라 지사는 아사히 방송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음식점에서 입 가리개 부채로 식사하는 방법을 시연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때에는 입 가리개 부채를 들고 먹으라고 시연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음식점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 대책이라고 해서 식사할 때에만 마스크를 벗고 입을 손으로 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입 가리개 부채가 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국민에게는 입 가리개 부채를 사용하라고 하고는 수십 명이 모여서 신나게 회식을 하다가 들켜서 개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사카에서 C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요시무라 지사가 TV 출연을 너무 자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런 시연은 안 해도 된다, 꼴 보기 싫다, 당장 지사실에 들어가서 대책이나 세워라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각을 요시무라라는 해시태그로 지난 행태들을 비난합니다. 극우 언론들은 오사카의 C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요시무라 책임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과로하는 요시무라 지사의 건강이 걱정된다, 오사카가 일본의 미래이다 라며 응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쓰이 시장도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마쓰이 시장은 우비 마쓰이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의료 붕괴로 의료진 방호복이 모자란다고 해서 우비를 대거 모집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글 요시무라, 우비 마쓰이 콤비가 사고를 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트위터 등 SNS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가 가글을 하면 C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국에서 가글 판매량이 급증하는 사태를 불러온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사카의 C19 신규 확진자의 급증세는 알고 보니 숨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트위터에는 오사카에서 역대 최고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요시무라 지사의 TV 출연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따로 있다. 라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사카부에서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4월 2일자 PCR 검사의 전국적인 검사 수를 확인한 결과 오사카는 1만 명이 넘는 적극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인구가 훨씬 많은 도쿄도는 6,000명 내외만 PCR 검사를 하면서 검사 인원을 축소시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2,000명이 넘는 C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오사카가 눈치 없이 1만 명이나 PCR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명에서 그친 것은 도쿄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PCR 검사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TV 출연을 비난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은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다. 확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솔직히 밝힌 것입니다. 솔직한 일본 상황을 눈치 보지 않고 트윗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책임은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PCR 검사를 축소하고 여행 활성화를 한 일본 정부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변이 C19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고투 여행 캠페인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여행업협회 회장인 니카이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다시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한다. C19 확산 우려 때문에 모두 집에 숨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죽게 된다. 밀집, 밀접 밀폐를 피하면 된다. 확산이 두렵다고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으면 일본 경제는 어려워지고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하게 된다며 설명했습니다. C19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다시 여행 캠페인을 하자고 할 정도로 무책임한 자민당입니다. 이런 거짓말과 무리수로 결국 모든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5일 새벽 오사카 미나미의 도톤보리 지역에 있는 게 요리점의 게 간판이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65만엔 약 1,700만원 제작비로 만든 무게 100kg의 게 간판을 남성 2명이 흔들어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도톤보리 지역에서는 최근 음식점 건물의 전선을 끊고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오사카는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게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분개했습니다. PCR 검사를 확대한 요시무라 지사가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요시무라 지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